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2차 함수 파트를 갖도록 할 거고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먼저 보기 앞서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간단하게 얘네들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할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그렸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좀 되새겨 보면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y는 x제곱 형태를 먼저 그리고 왔었습니다. 가장 먼저가. 그래서 얘네들은 x축과 그 다음에 y축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0,0 x에다 0 집어넣은 거지. x에다 0을 딱 집어넣고 몇 가지를 더 넣어줌으로써 계산을 합니다. 0 넣고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주면 그때가 1 마이너스 1인 거예요. 1인 거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원래는 좀 더 촘촘하게 찍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여건상 조금 덜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아,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좀 보자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형태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 거죠. 일단 점 상태를 보니까 좀 몇 개 더 찍어보자면 2일 때가 좀 더 올라가서 찍힐 거야. 뭐 요 정도 해갖고 좀 올라가자면 얘가 한 4 정도 되겠죠? 실제로 넣어보면 2,4가 될 거고요. 참 재밌는 게 반대쪽에서도 얘랑 똑같은 값이 마이너스 1한 점이에요. 자, 얘는 뭐 별로 외워야 될 거가 아니라 값을 대입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fx라는 친구를 x제곱이라고 뒀을 때 얘들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본 거죠. 우리가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는 0이다.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1이다.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이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만 얘 4다. 그리고 x에다가 뭐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만 또 4다. 라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들을 넣어보다 보니까 얘네가 이런 형태로 나오겠어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넣어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딱 반으로 딱 갈라본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있어서 반으로 갈라보자 해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좌우가 대칭이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은 y는 x제곱 자체가 얘가 좌우가 대칭입니다 라는 성질을 얻게 되는 거죠. 좌우가 대칭이다 라는 말로써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로서는요, 이제 2번 해갖고 좌우가 대칭이니까 걔네가 좌우가 대칭인 그 기준이 누구냐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자, 축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걔네들 상태를 좀 보아하니까 얘네가 내려가는 걸 쭉 봤어.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죠. 자, 우리는 이 바뀌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얘네가 바뀐다. 좌우가 바뀌는 그런 신기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는 뭔가 좀 다르겠다라고 해서 얘네 여기서는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띄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할 때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축의 방정식 파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아랫부분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꼭지점을 얻게 됩니다. 꼭지점. 자, 문명 꼭지점은 0,0을 가져요. 제일 낮은 값에다가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축의 방정식은 그에 따라서 x의 값인 거야. x는 제로다라고 해서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세로의 형태, 이 초록색 줄로 되어 있는 거 x는 1이다, x는 제로다 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갖출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 더 그릴 수 있어요. 어떤 거?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나온 값들에다 우리 지금 넣은 게 0 넣고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줬어요. 자, 이런 값들을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에다가 뭐만 하면 되냐? 마이너스니까 얘를 뭐 gx라고 할게요. g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자, g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g 제로가 여기고요. g에다가 1 넣었어.
그럼 얘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 얘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g에다가 2 넣었어. 얘 마이너스 4 나오겠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얘네들은 다 대부분이 뭐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와,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아래쪽에다 그리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얘도 위의 상태를 그대로 마주하겠지만 뭐다? 얘가 다만 형태가 아래로 이동한 것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x축 대칭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x축 대칭 형태가.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데칼코마니를 찍고 있구나.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4번, 네 번째 형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얘네들 형태에서 앞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그때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거를 아래로 볼록이랍니다. 아래로 볼록.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음수라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자, 사실 이 말의 표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상태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여기가 우리 팔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팔에 만약에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이 볼록하게 났죠? 위로 볼록하게 난 거죠. 내 몸속을 아니라고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뒀을 때 내 팔에서 여드름이 볼록 위로 올라왔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만약에 얘가 반대로 안으로 파였어. 이건 파인 거죠. 근데 파였다고 표현하죠. 얘는 그래서 아래로 파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래로 볼록하게 나왔다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 동일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바깥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 중에서 동일한 표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동일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랑 위로 볼록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아가겠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겠다. 새로운 그래프 하나 더 가져갈 거예요. y는 2x제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넣었던 값들에서 어떻게 하자? 좀 더 증가해서 가져가자. 2배만큼이죠. 그래서 그냥 1 넣었을 때 우리가 얘가 2 나올 거야. 그래서 안쪽에 찍히는 점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얘가 뭐예요? 줄어들었죠? 좀 더 줄어들었어요. 검은색의 형태들보다 좀 더 줄어든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검은색보다도 안쪽으로 줄어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안쪽으로 줄어들어요. 즉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y는 ax 제곱이었을 때 이 말을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한 말이죠. y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얘가 만약에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y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대한 x제곱이라 할게요. 그럼 좀 더 스무스하게 그려지겠죠? 1과 마이너스 1 때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멀어지죠. y축 자체. 근데 왜 절대값을 붙였냐면 아래쪽 음수 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음수 파트에서도 쫙 이렇게 2배짜리가 되려면 얘가 y가 마이너스 2x제곱이어야 돼요. 단순하게 커지는 거라고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을 붙여야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 앞에 있는 2라고 2, 3, 4, 5, 6처럼 해갖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부호를 떼고 생각할 때 절대값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지금 절대값을 떼고 부호를 떼고 생각하자라고 해서 절대값을 붙여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얘네가 다 총 5가지 성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평행 이동을 해줄 건데, 자, 바로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평행 이동을 시키는 과정들 중 하나가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이제. 자, 우리 지금 하나 그렸었죠? 하나가 뭐였냐면, 얘가 y는 x제곱이란 걸 했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꼭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0,0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이동시키거나 했을 때는 하나하나 원래는 다 옮겨야 됩니다. 일일이 다. 자, 그래서 얘도 만약에 하나의 점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평행 이동을 했다면 뭐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번 해봤다고 할게요. x축의 방향으로 어떤 거리만큼 이동했고 마찬가지로 y축의 방향으로도 어떤 거리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좀 타이핑을 한번 해보자면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요 앞에 말부터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x축의 방향으로란 말은요, 좌우 움직이게 있단 거예요. 자, y축의 방향으로 당연히 위아래겠죠. 위아래로 3만큼 플러스 3만큼 플러스 이만큼 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 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어. 그럼 뭐 이동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2개만큼 가면 됩니다.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기 때문에 3개만큼 움직이면 돼요. 뭐 대략적으로 전 여기다가 표현을 해놓을게요. 이렇게요. 자, 이 점으로 이동한 거예요. 한 점을 잡았을 때 그냥 이런 것 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점도 뭐겠어? 얘도 만약에 한 점을 잡았어. 그럼 그 점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뭐 이만큼 가고요. 아이고, 이만큼 가고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갑니다. 자, 그런 일들이 모든 점들에서 일어나요. 모든 점들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럼 똑같이 걔네가 다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형태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우리가 원래 그렸던 형태랑 똑같이 그려지겠죠. 근데 그냥 가상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만 보자는 거야. 우리도 여기서의 꼭지점만 보자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자, 이제 얘네들을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수학상의 뒷파트에서 이 평행 이동에 대한 걸 자세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소리는 x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y도 마찬가지로 y 빼기 3을 대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런 이동을 했을 때는 x 빼기 2, y는 y 빼기 3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y는 x제곱이었어. 자, 여기서 이동을 하고 나니까 바꿔줍니다. y 빼기 3은 x 빼기 2에 대한 제곱이죠. 그래서 뭐 하자? y는 x 빼기 2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이 돼서 마치 3은 좀 다르게 더하기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제 2차 함수상에서는 뒤에가 자꾸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이동할 때 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왜 이제 x에 대한 녀석은 이만큼이라서 x 빼기 2냐 해서 서로가 다르게 나온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위에서 이미 우리는 일관되게 해가 온 겁니다. 사실상 일관된 녀석들인데 마치 우리가 오해했을 뿐이에요. 넘겨서 표현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자, 얘는 지금 2와 3만큼 이동해서 얘네들에 대한 꼭지점이 0,0에서 2,3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뭐 알고 있냐면 꼭지점은 2,3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역으로 다시 뭐 하자는 거냐면 얘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꼭지점이 이거야? 라고 하면 얘네들을 해석할 때 그냥 뒤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x 빼기 2에 대한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x가 2잖아. 그리고 뒤에 그에 따라 나오는 값이 3이죠. 그거를 꼭지점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형태들을 가졌을 때 꼭지점을 해석할 때는 y는 어떤 뭐 a에다가 x 빼기 m에다가에 대한 제곱과 더하기 n이라고 했었을 때 바로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쟤네들 0으로 만들어주고 그에 따라 나오는 n값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계방정식은요.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에 x좌표다 라고 해서 보자는 거죠. 위에서도 볼게요. 자, 위에서도 마찬가지 2번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지점의 좌표에 x좌표다. x는 2다 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죠. 단 요 차이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얘가 x제곱에 있던 녀석을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기본적인 성질들이 그대로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걔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행 이동이란 것 자체는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또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얘네들 당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형태를 가지고 조금 더 복원을 해보자는 거야. 자, 복원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된대.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인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다시 재복원을 시키는 과정을 했던 거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갖고. 자, 그래서 그 형태를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자, 뒤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아까 있던 녀석을 표현을 한번 해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처럼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형태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x제곱에다가 잠깐만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제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라는 걸 이제 뭐 표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y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 형태들을 바꿔주는 것 마냥 다시 얘도 바꿔주겠어. 어떤 형태를 원했어, 얘를. x 빼기 2에 대가 제곱에다가 뭐 더하기 3이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쟤도 그렇게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고를 만들기 위해서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a분의 b에다가 x고요. 자, 바깥에 있는 c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 c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x제곱에다가 가운데 거를 2로 나눌 거야. 자, 2로 나눌 건데 얘가 2a에다가 b 이렇게 형태가 될 건데 이 상태 자체를 나누겠다는 건 아니에요. a분의 bx는 그대로 둘 건데 뒤에 뭔가 더 와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관을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어떤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a제곱 플러스 2ab와요. 더하기 b제곱이에요. 이런 완전제곱식 꼴이 되려면 가운데가 2가 있는 상태에서 앞, 뒤다 라고 하는 상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쟤도 마치 2가 필요해. 그래서 마치 2를 만들어주면 되죠. 2배에다가 얘가 2a분의 bx란 거예요. 근데 x는 앞에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여기 있는 2a분의 b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다가 이걸 제곱해놔요. 4a 제곱에다가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제곱에다가 b제곱 하고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가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앞에 있는 이 부분밖에 안 필요해요. 자,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줍니다, 쟤는. 근데 a를 받아서 나가야 돼요. a를 받아서. 자, 그래서 a를 받아서 나갈 거라서 x제곱에다가 더하기 a분의 bx랑 더하기 4a 제곱분의 b예요. 이렇게 되겠고요. a. 자, 그리고 나가서 가자면 4a에다가 b제곱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얘가 a에다가 x 더하기 2a분의 b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여기 가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친구는 이제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4a분의 b제곱하고 마이너스 4a분의 4ac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형태가. 자,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한 것 뿐이에요. 자, 통분을 해갖고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 이제 해석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잘라갖고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을 우리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는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쟤는 꼭지점의 좌표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했을 때 x는 저기 x좌표죠?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거의 공식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얘네에다 대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2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뭐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별로 안 좋으니까 3으로 할게요. 3.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좀 보자면 여기는 이제 a가 2고요. 자, b가 4고 c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 줍니다. 여기 뭐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지점만 구해볼게요. 제가 4분의 마이너스 4,
컴마 얘는 8이네요. 8분의 마이너스 16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마이너스 6에다가 4ac니까 마이너스 24다. 플러스 2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 다시 한번 풀어주죠. 마이너스 1, 자 위에는 4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기존에 유도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뒤로 다시 넘겨가면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요. 좀 더 정확하게는 위에 있는 친구를 했을 때 꼭지점과 축방에 대한 얘기를 얘네로 볼 수 있다 해서 몇 가지 이제 유도된 녀석들을 좀 가지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다 가지고 가자면요. 얘가 한번 써보자면 다시 꼭지점. 자, y는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었을 때 얘네를 가지고 이제 꼭지점을 먼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꼭지점 파트를 먼저 말해주자면요. 얘가 마이너스 2a 분의 b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서 얘를 가지고 이제 y 파트도 해보자면 4a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4a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간단한 형태들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양수인 상태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일 때 우리가 얘네들 판단하는 기준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는 걸 좀 판단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얘가 왼쪽에 추계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을 가로는 이제 x좌표가 되겠죠.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왼쪽에 추계방정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a가 이미 양수야. 근데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상황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마이너스부터 없앱니다. 그럼 2a분의 b가 양수가 돼야 돼.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려면 b라는 친구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b라는 친구는 양수다. 그래서 판단할 때 왼쪽에가 있으면 b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태도 보죠. 자, 두 번째 상태. 자, 두 번째 상태도 보자면 얘를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른쪽으로 할 거야. 오른쪽.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할게요. 자, 그럼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얘가 양수 쪽에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다? 양수다가 돼요. 음수를 곱해주기 때문에 얘는 음수 파트가 될 거고 a는 양수인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거는 b가 음수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c는 판단하는 걸 몰랐죠? 자, c는 어디서 판단하는 거냐면 자, 여기 0 넣었을 때 값이죠. 자, 이거 그냥 이걸 대놓고 그냥 0이라 할게요. 이거는 그때마다 상황 판단하자는 거야.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 절편입니다. 자, 얘는 양수죠. 그래서 이때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은 없어요. 얘는 근데 공식처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이거를 공식처럼 무조건 외워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이 꼭지점이 얘가 될 거라는 거를, 꼭지점이 이 친구가 될 거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안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풀리는지. 자, 먼저 이그젬플 해서, 자, 만약에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제가 이 부분 2라고 할게요. 자, 그때 축방이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중점이거든요. 예, 중간값 되려면 두 개를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2로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x가 2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도 얘네 판단하는 기준으로 좀 잡자면 먼저 얘는 뭐 y는 ax 제곱과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주어진 상황이라 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얘가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
왜냐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이죠. 자, A가 양수인 상태에서 B를 판단하고 싶어. 근데 아까 왼쪽에 있는 상황과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왼쪽에 있는 상황, 오른쪽에 있는 상황. 왼쪽이 양수, 오른쪽이 음수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B가 음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얘네들 형태들을 가지고서 뭐 한다고 했어? 유도한다고 했죠.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에다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죠. 이런 형태. 자,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친구가 마이너스 2A분의 B, 즉 충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예요. 근데 얘를 2A분의 B라고 두게 되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A는 양수기 때문에 B는 음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해보다 보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금방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외워서 왜 우리가 외우는 걸 늘린다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유도 방식을 알아두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트릭으로서 이런 값들이 가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위에 있는 형태에다가 사실 x에다가 2 집어넣은 거예요. 2 대입. 그럼 실제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뭐겠어? 너는 0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가끔 이제 얘네가 a 빼기 뭐 2분의 1에다가 2b a 빼기 2b에다가 더하기 4c 이렇게 또 안 보이는 형태가 가끔 주어집니다. 대표 유형들 중 하나예요. 자, 이건 뭐 하자는 거냐면 x에다가 4분의 1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집어넣을 거예요. 미안,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자, 대입을 하고 나면 얘가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와 더하기 c입니다. 선생님 다른데요? 4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4. 자, 4를 곱해줘요. 뭐 바깥쪽에다 4분의 1 바깥에 넣어두고요. 4 곱해놨으니까 4분의 1 빼주면 얘가 a 빼기 2b 플러스 4c예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에 대한 녀석을 좀 찾아주자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어디쯤 있을까라는 걸 좀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좀 보면 x가 마이너스 1이 여점 있고요. 2분의 1이 이쯤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또 중점이나 아니면 어떤 값들에 대한 중점을 좀 봐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뭐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한 여쯤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쪽이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략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언제야? 음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음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형태가 나오는 게 2차 함수식 자체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식 자체를 구하는 방식.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형태에 해서 보자면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해서 얘는 좀 각각의 경우들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1번, 그 다음에 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형태로서 이제 총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상황이 주어지냐면요. 첫 번째, 뭐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얘가 뭐 m,n이라고 할게요. m,n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아마 한 점이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다른 한 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주로 어떻게 풀게 되냐면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뭐 2,3이다 라고 주어지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 꼭지점 그리고 뭐 다른 한 점이 0,3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요. 0,3은 안 되겠고 0,5다 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면 형태를 이렇게 일단 적을 수 있어. y는 a에다가 x 빼기 2랑요 제곱에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문자가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구하자는 거야. 그럼 대입해주면 5는 0 집어넣었으니까 4a에다가 더하기 3이다 라고 구해서
2는 4a라서 a 값 나오겠죠? a는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아, 이렇게 구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태. 자, 그래서 얘는 저렇게 이제 구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자,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 얘는 적어볼게요. 축의 방정식이 주어질 때. 자, 축의 방정식은 뭐 나오는 게 저 위에 있는 꼭지점에 x좌표라고 했죠. x는 m이 뭐 주어질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하겠다. y는 a에다가 x 빼기 m과요. 저기 제곱에 더하기 어떤 값이다 라고 해서 b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얘가 축의 방정식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주어졌죠. 두 개를 구해야 돼서 얘 나머지 두 점이 플러스 나머지 두 점이 나와요. 두 점이 추가로 나옵니다. 자, 이따 예제로 한번 더 볼 거고요. 3번. 자, 이번에는 x축의 두 교점이 줘요. x축의 두 교점이 x축과의 두 교점이 주어진 경우. 자,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플러스 한 점이 더 있습니다. 더하기 한 점 더 주어줘야 돼요. 자, 왜냐면 일단 두 개의 교점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얘는 알파, 제로다 그리고 베타, 제로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쓸 때 y는 a에다가 앞에 있는 최고점에서 모르니까 x 빼기 알파랑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어졌을 때 대입을 하면 뭐다? 0이 되고 대입을 하면 뭐다? 0이 되는 값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입하고 해서 00 되는 값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얘네를 가지고 인수정리 쓸 수 있어요. 인수정리 쓰면 아래처럼 되겠죠? 저런 인자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인수정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형태는요. 네 번째 형태입니다. 자, 네 번째 형태. 이번에는 자,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들 중 하나예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세 점 자체가 막 주어졌다. 이 말은 그냥 얘네를 가지고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해서 그냥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겠다?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줘 버려야 됩니다. 자, 다 대입을 해갖고 뭐 하겠다?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대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하겠다 라는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서 우리는 이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세 점에 주어졌을 때, 네 번째에서 맨 마지막에 봤던 네 번째에 대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7이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2,3이에요.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그냥 y는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플러스 c라 둡니다. 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그래서 네 번째 파트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대입해주면 됩니다. 4a 빼기 2b에다가 더하기 c가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a에다가 더하기 2b 플러스 c가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 또 마찬가지로 두 개씩,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데 얘들을 두 개씩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 계산해주면 얘가 3a에다가 마이너스 3b와는 9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계산하면 a 빼기 b가 3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녀석도 또 한번 계산을 합니다. 얘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주죠.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다. 자, 그래 놓고서는 한 개 더 이제 기존에 풀던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죠. 자, 빼기 해주면 4a가 8이다 라고 해서 a란 값 2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a가 2가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대입을 합니다. 자, b가 될 수 있는 값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a와 b 여기 첫 번째 값에다 넣어줍니다. 2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c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값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아,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처럼 해서 우리는 이제 값들을 볼 수 있어요. 총 4가지 형태가 이제 주어지겠고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각각의 형태들별로 이제 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꼭지점이 주어질 때랑 축의 방정식이 풀 때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의 방정식을 알기 때문에 y는 a에다가 x 빼기 m에다가에 대한 제곱 플러스 n 뭐 이런 형태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x축과의 두 교점은 얘를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근이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 fx라는 것 자체를 a에다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로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거는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갖고 마치 보다 3개의 식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풀자는 것이죠. 그래서 3개의 식처럼 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2차 함수 파트, 2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들을 좀 복습을 간단하게 좀 해봤어요. 물론 좀 간단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 것만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2차 함수 그래프와 방정식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형태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방정식과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